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저희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정치권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현욱 보좌관님, 우리가 남은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나신 거겠지요.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원칙과 상식 멤버셨던 김종민 의원께서도 이제 나가셨는데 혹시 전하실 말씀이 있나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언제든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문제 때문은 아니었었고 저희는 이제 총선 일정이 가장 큰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빨리 선관위 구성하고 바로 이제 선대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뭐 3당이니까 제일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좀 신속하게 이제 몽골 기병식으로 뭐 정책이나 비전이나 뭐 공약, 인물 이런 거 선보여야 되는데 당 정비하고 그런데 너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선택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하위 통보를 받으신 그 전 원칙과 상식 멤버셨던 윤영찬 의원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 궁금해요. 진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근데 윤영찬 의원님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신 김종민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조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세 군데를 이제 나눠가지고 있긴 한데 뭐 같이 얘기했었던 뭐 정치개혁이나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정치를 하는 거는 뭐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잘 되시길. 자, 그리고 두 보좌관님께도 궁금한 게요. 지금 새로운 미래 세력 이탈로 개혁신당이 지금 보조금 반납 논란 이게 좀 있던데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이준석 대표가 보조금 반납 기부 의향을 밝히긴 했는데요. 우선 김민정 보좌관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행법상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 이준석 대표가 보조금 반납이나 또 기부 의향을 밝혔지만 정치 자금이라는 게 내가 반납하거나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법에 보면은 보조금의 용도 제한이 있고요. 또 이제 보조금을 감액하는 것도 이제 그거를 이제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했을 경우나 회계 보고를 허위 누락했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감액을 뭐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감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마음대로 기부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용도가 어떻게 지정돼 있냐면 그러니까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뭐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소 설치 운영비, 뭐 정책 개발비, 뭐 이런 선거 관계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있어서도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반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먹튀 아니냐, 뭐 그거 받으려고 뭐 갑자기 합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이지혜 보좌관님께 좀 여쭙고 우리 그 조현욱 보좌관님 생각도 좀 들어볼게요. 뭘 여쭙고 싶냐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서 국민의힘에 이거 보조금 사기 아니냐, 뭐 급조된 정당이니까 자진 해산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 어쨌든 제도 탓을 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이라는 주장을 하던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전반적으로 저 개혁신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지금 개혁신당은 돈방석 얘기밖에 하다가 끝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돈방석이요? 일단 돈 얘기 지금 뭐 몇 명 들어와서 몇 억을 받네 마네부터 계속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논의가. 그리고 방 얘기는 국회 안에 방 몇 개 받을 거냐, 뭐 사람들 몇 명 영입하면 세 개 늘어나는 거냐, 한 개로 줄어드는 거냐 이 얘기 계속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준석 하다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도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뭐 밀어내려고 기획을 하고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 지금 개혁신당이든 이낙연 대표 당이든 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인물을 영입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한다.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있지 않고 몇 명이 영입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받고 그리고 뭐 이준석 때문에 나간다 만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신당에서 다시 또 돌아봐야 되는 뼈아픈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돈방석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원내에 진입해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 법을 바꿔서 뭐 22대 국회에서 지금 법이 딱 명확치 않으니까 동결하고 있다가 그렇죠. 뭐 풀어보겠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진정성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처럼 뭐 이게 지금 창당을 했으니까 뭐 이걸 당을 깨고 다시 신당을 하던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22대에 들어가서 법을 정립하겠다? 뭐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혁신당 조현욱 보좌관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공식적인 입장을 아무튼 자금 동결했다가 반납 정치자금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납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원내 정당이긴 해요. 저희가 이제 의석수가 4석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 정치사에서 이제 새로운 정당이 생기면은 1당, 2당이 그래서 그 당 창당에 대해서 좀 축하도 좀 해주고 같이 한번 잘하자 이래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그냥 의석수 4석밖에 안 되는데 거대 양당에서 그렇게들 욕을 하는지 참 그건 참 속 좁은 짓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돈 때문에 창당한 것도 아니고 고작 방 20평을 얻으려고 창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6억 6천을 수령을 했는데 그 돈은 다른 돈이 아니라 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한테 갈 돈이에요. 그 돈이 개혁신당한테 왔어요. 아마 그 돈이 아깝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기부를 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이 기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월 8일 날인데 국민의힘이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탄 7만 봉사한 거요. 그게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사실 선관위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하다면은 어려운 데들한테 연탄도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마 정치자금법 개정이 문제니까 만약 22대가 아니라 저희 내일이라도 법안 써가지고 갈 테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해서 공동발의 동의해주고 이번 달이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22대까지 갈 생각 없어요. 돈 들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쨌든 뭐 지금 바로 당장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갖고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괜히 저희 뭐 해산하라는 소리 말고 그냥 도장 찍어주세요. 법 통과 시켜주시고. 또 국힘에서는 또 이게 의제 문제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총선 관련돼서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국회 안팎에서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해요. 뭐 반발도 좀 많다 보니까 예비 후보자분들 뭐 시비도 좀 엇갈리고요. 좀 살벌한가요? 분위기가 어때요, 이재 후보자님? 일단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이 금수의 시간을 잘 버텨야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지금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치열한 거 맞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그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공천받고 와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에 비해서 뭐 조직도 없고 명단도 없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공천받고 와라라고 하면서 좀 팔짱 끼고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더 어려운 과정에 뭐 중앙 지도부에 어떤 연이 있거나 뭐 이렇게 닿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죠.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참 선거가 무섭구나 싶은 게 이번에 저희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1차 경선 결과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 광주 의원 3분이 다 컷 오프가 되시고 5명이 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좀 공천 과정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에 의원 평가에서 뭐 하위권, 뭐 하위 10%, 뭐 20% 이렇게 통보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뭐 민주당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보좌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위 10%라면 아니 이분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못하는 의원님이었던가 하는
단순한 생각이 일단 들고 평가 기준은 그럼 뭘로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자주 출석하는 분인가 아니면 법안을 발의 잘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대외 활동을 잘하시는 분인가 뭘 가지고 하위 10, 하위 20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예, 기본적으로 김민정 많이 얘기되는 게 예.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률 그다음에 이제 발의한 법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저희 프로가 보자 하니까 저희 그 보자진의 시선에 좀 말씀을 할 말이 좀 많은데 뭔데요? 보통 현역 의원 평가할 때 이제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뭐 아니면 법안을 몇 개 발의했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건 기본이고 예를 들면 당직을 맡은 분이나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또 당무하느라 출석률 떨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결국 출석률보다 얼마나 출석해서 성실하게 진중하게 이제 의정 활동 임하느냐가 관건인데 네.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법안 발의 숫자도 중요한데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법안 발의가 곧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을 채우려고 어떨 때 보면 굳이 이런 법을 개정해야 하나 싶은 법안들도 있어요.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요. 네, 근데 이제 발의된 법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게 네. 이걸 다 일일이 검토하고 논의하는데 이제 이런 법들이 많아지면 정말 중요하고 이제 필요한 법안들이 논의 순서에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행정력 낭비예요. 그래서 대략 법안 발의 숫자가 적더라도 어떤 네. 의원님들은 정말 뭐 깊이 연구하고 오랜 기간 이제 수기해서 양질의 법안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네. 단순히 뭐 출석률, 뭐 법안 발의 숫자 가지고 의정 활동 못했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그런 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요. 다만 이번에 네. 민주당의 경우에 이제 하위 통보 받은 비명계 분들은 어제 무슨 보도를 보니까 출석률하고 발의 법안 숫자 다 높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은 네네. 이제 하위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같은 상임위에서 좀 오래 뵀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정말 매섭게 정부나 기관 뭐 기업 잘못을 파헤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 편이라고 살살해 주는 게 없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이런 성격 때문에 그 민주당 의원 평가에서는 아마 의원들끼리 다면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점수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의원들끼리 이게 동호회도 아닌데 서로 뭐 인간성이든지 뭐 이런 거 평가하는 거는 좀 기준이 안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의 경우 의원 평가 항목에 보좌진 평가가 있거든요. 보좌진 평가. 보좌진들이 예. 의원을 평가하는 건데 저도 이제 국보의 회장 자격으로 저희 비대위원장님께 한번 제도 개선을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예. 민주당처럼 이제 의원들 간 평가보다는 이제 보좌진의 경우 상사가 의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의 직장 내 갑질 당사자가 보좌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리스키한 분들을 걸러낼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자, 근데 조현욱 보좌님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하위 평가를 만약에 통보를 개인에게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계속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방식인지 예를 들면 뭐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문자로 당신은 하위 10%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하죠. 전화로. 예, 전화로 예. 하고 이제 평가를 담당하는 이제 조직의 장 예. 혹은 뭐 공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네. 문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문자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개도 할 거고 뭐 그런 거보다는 좀 앞뒤 사정 설명드리는 형태로 네.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달래기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아무래도 이탈 방지도 해야 되고 예. 예, 그런 당 사무처 직원분이 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반발을 예, 하겠어요? 예, 그럼 예. 현역 의원 차원에서는요. 네. 그리고 지금 이재 보좌관님 오늘 한 보도 보니까요. 총선 이후에 자리 선점 작업을 벌써 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 담긴 내용이 일부 있던데 예를 들면 뭐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후임이 아직 임명이 안 돼서 전임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는데 넘겨서 계속 근무 중이거나 이런 것이 한 50곳이 된다. 공공기관에. 이거는 뭐 총선 이후에 뭐 어떤 낙천 혹은 뭐 낙선자들 이런 분들의 몫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뭐 아예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보다 국힘이 좀 더 이 공천 과정이 잡음이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꼭 굳이 여길 총선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지금 정부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갈 자리가 많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계약이 있어서 더 잡음 없이 뭐 지도부가
이러저러라 하는 대로 지금 네. 움직인다라는 예측도 있는 것처럼 아. 사실 이게 그렇게 옳은 얘기는 아니죠. 뭐 네, 우리 네. 정부든 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뭐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사실 이게 뭐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공공기관의 질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관행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없어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네.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국회의원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공공기관자가 정말 적임자시면 그렇게 뭐 낙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약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김민정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결국 보훈성 인사가 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낙하산이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거나 네. 경력이 없는 분이 비단 그냥 여당 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낙하산 인사로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낙하산 인사 문제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어떤 기관이나 뭐 어떤 기업 이런 데 가시는 분이 거기 그 분야의 뭐 경력이나 뭐 어떤 전문성이 충분하다면 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거를 다 이렇게 막 그냥 이분법적으로 다 낙하산이다, 보훈성이다 하기에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면이 있는데 예. 사실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정치인 출신 장이 오는 걸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오히려 이게 더 빠르게 뭔가 의사결정이 되고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추진력도 네. 뭐 충분하고. 아 그거 내가 네. 그분께 전화 드릴게 뭐 네, 이런 네, 네, 예, 맞아요. 예. 네, 건의 그래서- 들어볼게 직접. 그러니까 뭐 예. 그런 걸 떠나서 외부의 시선에서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또 이렇게 캐치할 수도 할 수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공천 상황도 잠깐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분 중에서 컷오프 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난 선거랑 비교했을 때 현역 컷오프 발표가 좀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늦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좀 최대한 미루는 건가요? 조현욱 보좌관님. 지금 엄청 늦죠. 엄청 사실, 늦은 거예요? 예, 엄청 예.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항상 3당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네. 3당 효과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제 세계관은 그렇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관점에서 보면은 한 번 그 용산하고 예. 어찌됐던 비대위원장 사이에서의 갈등을 한번 겪었잖아요. 뭐 그 효과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 현역 컷오프 문제가 부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현역이 단수를 받거나 혹은 현역이 지역구로 옮겨서 우선 추천을 받거나 혹은 현역은 경선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정치 신인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도 이번에도 보면은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배제가 되고 있는 게 아. 사실은 좀 더 걱정입니다. 예. 지금 이재 보좌님, 지금 민주당에서도 공천 과정 일부 파열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 원로 분이시죠. 김부겸, 정세균 두 분께서 어떤 발언을 또 하셨고 이재명 대표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사실 이렇게 당 원로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당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원로분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나요?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당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또 지도부가 내야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뭐 원로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공천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위 10% 20%를 통보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누구를 어떤 지역에 단수를 주는 과정이나 이런데 이 사람은 진짜 단수 꽂힐 만해. 뭐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20% 하위에 들어갈 만해라고 하는 서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설명을 잘 해주십사라고 이 원로들도 지도부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정 보좌관님 지금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가요. 민주당 내 친문계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그냥 일단은 뭐 이낙연 예. 새로운 미래랑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예. 결국은 다 이제 기존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게 탈당하거나 나오는 현역들에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준석 개혁신당보다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현욱 부장님 지금 개혁신당의 공천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양당이 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인가요? 저희는 이제 예. 아직 이제 공간위를 출범을 못 시켰어요. 예. 이제 많이 늦어졌고 네. 그러니까 뭐 통합하고 나가지고 이제
공관이 띄우는 문제가 제일 문제였고 아마 내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관위원장 선임이 아마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에 이제 후보 신청을 받게 될 텐데 네. 다른 당과 좀 다른 거는 저희가 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 아마도 다른 당은 아마 지역구 심사를 하는 것, 그다음 네. 비례 심사하는 것, 그다음에 전략 심사하는 곳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네. 아마 저희는 통합해서 공천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공관위원장이 선임되신 분이 언론 보도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분이 될 수도 있나요?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거는 김종인 예. 위원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많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누군지? 네, 뭐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말씀드리겠죠. 아, 네, 예. 뭐 저희는 많이 기대하죠. 뭐 그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 뭐 지금 계신 이 거대 양당에서 아무튼 선거지를 큰 선거를 하셨었고 네. 결과로서 또 능력을 또 보여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책이나 비전 쪽에서도 좀 큰 그림을 좀 그리시는데 좀 뭐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니까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호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의 이지혜 전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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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